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구혜선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사실 굉장히 떨리고요.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의 4학년에 재학 중인 만학도인데요. 만학도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강연 초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구혜선이라는 강연을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 얘기를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멘트는, 이 문장은 이전에 이제 제가 그림을 이제 그리는 것을 도와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만들어주신 제목이었어요.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구혜선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게 정말 저와 맞는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문장이 긍정적인 문장인 것 같지만 부정적인 문장이기도 하거든요.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른다. 오해하고 있다. 너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부정당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구혜선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일단 강연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멋대로 사는 예술가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배우이자 화가라면 화가이고요. 영화 감독도 하고 있고요. 작가도 하고 있고 작곡가도 하고 있지만 사실 멋대로 사는 예술가입니다. 네. 제 사실 진짜 꿈은 자립하는 것이었어요. 셀프 헬프 한다고 하죠. 자립하는 건데 지금도 자립해 나가는 중이고요. 자립하기 위해서 멋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립하기 위해서 이제 자연을 관찰하고 또 인간 사회를 굉장히 탐구하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그 실험 대상자가 바로 저였어요. 저 자신이 이제 실험 대상자였는데 그러면서 사실 저와 굉장히 가까워졌죠. 제가 실험 대상자였다 보니까 저랑 지금은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또 많이 친해졌습니다. PPT에 제가 많이 친해짐 이렇게 썼는데 네, 지금은 저와 돈독하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중간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림을 조금 먼저 넣어봤어요. 제가 그린 그림들인데 섬세화 작업이라고 먹으로 하는 작업들이에요. 좀 난해하죠. 네, 뭔가 이렇게 주제가 있어서 그리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손이 가는 대로 그리는 굉장히 작은 섬세화 먹으로 하는 붓으로 그리는 섬세한데요. 제 그림이 다 무제거든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노리는 인간을 자립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직업이라면 직업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어릴 때 다 했던 놀이들이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날라리죠. 놀고 있는 건데요. 어린 시절에 벽에 낙서하는 거 좋아해서 낙서하면서 그림 그렸고 또 저 때는 피아노가 이렇게 있는 집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피아노 있는 집에 가면 혼자 피아노에 심취해서 막 작곡하고 또 간혹 제가 마음에 드는 문장이 나온 날이면 막 동네방네 이거를 막 얘기하고 다니고 이 문장에 대해서 막 시를 짓고 그렇게 자랑하고 막 놀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는 게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논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게 원래 인간의 본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정당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나를 부정하지 않는 시간, 나 스스로도 나를 부정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저는 동심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은 동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은 뭔가 라인을 타자면 욕심이 아닌 동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술은 욕심이 아닌 동심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동심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영의 상태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영은 없을 무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에게 너무 많이 채워진 것이 있으면 비우고 비워진 게 있으면 채우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 저는 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에게 영의 의미는 무의 의미는 그런 거라서 지금은 이제 많이 비워진 머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배우가 된 동기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특이하게 배우가 됐어요. 저 때 이제 저는 흑백 컴퓨터를 썼고요. PC 통신이 발달되면서 전화기 선을 연결해서 천리안과 나우누리로 인터넷을 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요즘에는 초등학교 교육 중에 코딩을 하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 홈페이지 만드는 작업 같은 거를 교육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건 싸이월드 홈페이지 말고 직접 홈페이지 만드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홈페이지에 자기소개나 뭐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게 있어서 저도 1000장 중에 가장 잘 나온 한 장을 올렸어요. 인터넷에. 근데 그게 이제 인터넷 자체가 확산되고 굉장히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이러면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신문 1면에 났어요. 그냥 정말 갑자기 신문 1면에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짱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팬덤이 이제 생긴 거죠. 그 커뮤니티에 팬덤이 생기면서 정말 우연히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곧바로 영화 감독을 시작하게 되었나 한다면 저는 2002년에 데뷔를 했고요. 사실 2000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2002년이 돼서 지금 데뷔한 지 20년이 되었고요. 데뷔하고 3년 후에 바로 영화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제가 배우가 우연히 막연히 된 거잖아요. 배우가 됐을 때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자원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놀 수 없는 나이가 됐구나. 내가 앞으로 계속 놀려면 자원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되게 굉장히 교양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배우를 했습니다 이러기에는 굉장히 좀 배우 지망생 분들에게 무례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원이 필요해서 저는 사실 배우의 일을 제 인생의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현장에서 대본을 보고 대본 배우게 되고 그리고 뭐 카메라도 배우고 카메라 돌아가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람들이 협업을 그동안에는 혼자 놀았잖아요. 근데 협업을 해서 같이 뭘 만들어내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시스템을 보게 된 거죠. 그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했던 놀이와 이 시스템을 결합하면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게 종합예술인 영화였어요. 그래서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형식적이고 교육적인 이제 영화 감독이 데뷔하게 된 동기였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막연히 아무 준비도 없이 배우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닝이 안 된 상태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막 수많은 짤들이 돌아다녀요. 저에 대한 막 짤들. 그 놀림, 조롱의 대상이기도 했고 막 부정을 많이 당했어요. 그 부정당하는 시간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나를 부정하는 타인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20대 때는 사실 있었어요. 자신에 대한 혐오 있죠. 나를 부정하는 거. 내가 싫고 내가 혐오스럽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심각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와,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죽고 싶을 때마다 저는 익스트림 그 레저 스포츠를 많이 했는데 패러글라이딩도 했고요. 스쿠버 다이빙도 했고요.
번지점프도 했고요. 다 죽고 싶을 때마다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다이빙도 했거든요. 제가 본 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수많은 자아가 있잖아요. 이 수많은 자아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나의 수많은 자아는 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착한 자아도 있고, 고집 있는 자아도 있고, 불편한 자아도 있고, 막 욕심 많은 자아도 있고, 막 그들이 한 마음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죽고 싶은 마음으로 헬기를 타고 스카이다이빙을 하려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자아가 한 마음이 돼서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자아가 한 마음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내가 내 자아들을 불러 모아서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해봐야겠다가 사실 영화를 하는 첫 시작이었는데, 글을 쓰는 자아는 스토리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자아는 너는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기획하고, 그리고 음악하는 자아는 너는 거기에 대한 음악을 만들어 봐. 그리고 뭐 기계를 다루는 자아는 너는 뭐 좀 편집을 해봐. 이렇게 막 저에게 그 역할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한 자아들 있죠. 불편한 아이들도 제 모습이잖아요. 그 자아들은 갈등 요소를 넣는 거예요. 이 스토리에. 그리고 나오는 만약에 거기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단역 배우 모두 제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사실 저예요. 거기 나오는 악역뿐만 아닌 모든 인물들이 제 자아인 거죠. 그게 저는 자아 실현을 한 계기고 영화를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아들을 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영화를 했다고 하는 게 사실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영화 감독한 사진들을 몇 개를 넣었는데요. 네. 이렇게 현장에서 머리도 잘 못 감고 씻지도 못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이래서 항상 꾸질꾸질하게 저렇게 뭐 번거지 모자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람들하고 협업하고 나의 자아들과 다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간이라 행복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는 행복이 만만치 않아서 행복하다기보다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서부터 영감을 얻는가? 라는 질문을 예전에도 많이 받았었어. 사실 저는 항상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영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저의 뭐 친구들, 반려동물, 가족들,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에서 영감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그 이별은 우리 헤어져 이런 이별이 아니고요. 죽음에 대한 이별이에요. 사랑하는 것들과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인생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대상은 항상 떠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반려동물, 뭐 어쨌든 그들이 가진 수명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시간이 되면 영감을 얻기 전에 사실 굉장히 겸허해지죠. 겸손해지죠. 내가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영감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그 자각할 때 얻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영감이라기보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꿈과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는데 제가 이쯤 되면 까먹을 것 같아서 막 대본을 썼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본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대본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얘기를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면지를 쓰고 있어요. 도전학기 때 하도 프린트를 많이 해서 이제 이면지를 써서 마지막 멘트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써있네요. 삶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썼네요. 네. 다시 꼬깃꼬깃 넣어서 네. 인생은 무의지만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무한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쓴 시가 있어요. 예전에 부정당할 때, 정말 많이 부정당할 때 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쓴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냉정입니다. 냉정. 어쩌면 삶을 지탱하는 힘은 긍정에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힘은 부정당하는 것에 있을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어렸던 그 시절, 어리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부정당했듯 나의 뿌리가 자신을 부정함으로부터 시작했을지라도 당신을 삐뚤어지게 할지 말지의 결정은 타인이 정해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냉정을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